이번 시간에는 제가 수학 문제를 풀어드리는 게 아니라 수학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내용을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공부를 잘 하고 점수를 잘 받고 효율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거, 실제로도 저도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오답노트, 오답노트가 가장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이제 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출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이거는 분명히 내가 최소한 두세 번은 풀어봤는데 라는 문제가 거의 80%, 적게는 뭐 한 60%에서 좀 쉬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0% 가까이 되는 학교도 있고, 한두 문제 빼놓고는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실수나 실패를 해서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계속 반복해서 풀어서 그런 실수들을 줄여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특히나 상위권은 문제 한두 개 또는 1, 2점 차이로 이제 등급이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밀하게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식은 오답노트를 만들고 오답노트를 만드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인지 또는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그러면 오답노트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오답노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오답노트를 만드는 방법은 뭐 정답은 없어요. 그렇죠? 수학에는 뭐 딱 정답이 있고 오답이 있지만 수학 문제 이외에 뭐 다른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식,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정답은 없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 뭐 이런 건 없지만, 제가 했던 방식을 이제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오답노트를 왜 만드는지 그 목적을 잘 아시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만드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오답노트를 만드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는, 오답노트를 만드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면 안 되죠. 왜냐면 오답노트가 주가 되면 안 되죠. 오답노트는 단지 보조수단일 뿐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오답노트를 만드느라고 뭐 다른 공부 시간을 뺏기거나 실제로 문제를 푸는 시간을 뺏기거나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오답노트를 만들 때 풀이 과정 또는 뭐 풀이를 절대 쓰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만 써요. 문제만 쓰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번호 쓰고 문제만 주저리 쓰고 맨 끝에다가 출처, 뭐 문제집 이름을 쓰겠죠. 문제집을 쓰고 페이지, 예를 들어서 뭐 124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써놓고, 그래서 문제를 만약에 나중에 이제 다시 풀어보기 위해서 오답노트를 만드는 거니까, 문제를 다시 풀어볼 때 풀이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출처를 다시 찾아보든가, 아니면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이게 푸는 방법이 생각이 안 났을 때 뭐 가장 손쉽게 풀이 방법을 다시 알아내는 방법은 질문하는 방식이죠.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질문해서 야, 이 문제 어떻게 푸니? 또는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이거 예전에 틀렸던 문제인데 다시 보니까 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선생님께서 아마 당연히 알려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풀이는 절대 적지 말고 문제만 적고 뒤에 대신에 출처는 꼭 적어두라 라는 거고, 대신에 이제 답은 적어둬야죠. 답은 이제 같이 적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우리가 뭐 자신을 스스로를 속이는 짓은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답을 뭐 같이 적어주든가,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이렇게 있으면 맨 밑에다 1번의 답 여기다 적고 2번의 답 적고 이런 식으로 요 한 페이지에 있는 답을 요 맨 밑에다 이제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아니면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적어도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오답노트는 그리고 실수한 거, 계산 실수한 거 이런 거는 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거 있으면 너무 많죠. 물론 틀린 거를 다 쓰면 물론 좋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율성 차원에서 그거는 굉장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오답노트를 쓰냐면, 내가 진짜로 몰라서 틀린 문제 딱 봤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는, 처음에 딱 봤을 때 당황스러웠던 그런 문제들 위주로 이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풀어서 맞히긴 했지만 굉장히 참신한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이 문제는 되게 좋은 문제다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문제가 있어요. 저도 이제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문제는 내가 봐도 되게 멋진 문제야, 또는 내가 선생님이라면 이런 문제를 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화 문제, 약간 심화 또는 뭐 아주 심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이제 따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1년번호는 그냥 쭉 쓰셔야 돼요.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이제 3년 내내 이제 오답노트를 썼을 때 제 기억으로는 800 몇 번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많은지 적은지는 뭐 상대적인 차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다음 오답노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오답노트의 목적이 뭐냐면 효율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효율적이라는 얘기는 같은 내용을, 비슷한 내용을 자주 노출시켜서 반복해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외워지도록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 유형의 치트키 사전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번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린 게 있는데,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차원이에요.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짜투리 시간이라고 하면 학교 쉬는 시간이에요. 학교 수업 중간중간 쉬는 시간 10분씩 있을 때, 저는 뭐 이런 얘기 그렇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간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앉아서 10분 동안 계속 수학 오답노트 펴가지고서 문제를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죠. 문제를 10분 동안 뭐 풀만한 뭐 그런 문제도 있긴 하지만,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이 문제는 이런 내용이었지,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였지,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였지,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상기시켜 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중에 괜찮은 문제다, 또는 뭐 진짜 이건 풀어볼 만하다 싶은 문제들은 이제 한두 문제 정도 쉬는 시간에 풀어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답노트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오답노트를 만들고 그게 끝이면 아닌 거죠. 물론 쓰는 중에도 그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있는데, 그걸 써서 잘 써먹으려면 여러분들이 짜투리 시간에 제가 계속 이제 비슷한 표현을 계속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영어 단어 암기장 외우듯이 수학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오답노트라든가 유형 치트키 사전을 따로 만들어서 그걸 계속 스스로에게 노출을 시켜줘야 돼요. 처음 보면 생소하지만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계속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외워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작업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답노트를 만들고 꼭 짜투리 시간에 그 10분 동안 과연 그게 얼마나 되겠냐 라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10분이 하루면 1시간이 넘고, 그쵸? 학교에 보통 6교시, 7교시까지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그게 쌓이면 나중에는 그걸 한 학생과 그걸 하지 않은 학생이 그 격차가 이제 굉장히 나중에는, 뭐 내가 만약에 안 했다라고 하면 그걸 한 학생과 안 한 학생 차이는, 내가 그걸 따라잡으려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엄청난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뭐 그렇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오답노트를 꼭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오답노트는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오답노트를 만들어야지 수학 성적이 오를 수 있고, 수학 성적을 올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특히나 이제 상위권 학생들에 의해서는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오답노트 꼭 만드셔야 되고, 만드는 방식은 노트에다가 1년 번호 쭉 쓰고 절대로 풀이는 쓰지 마라. 그리고 답만 밑에다 따로 적든가 다음 페이지에 따로 적든가 하라. 만약에 해설이 궁금하거나 진짜로 풀이가 생각이 다시 안 나면 그 책을 출처를 다시 찾아보든가, 아니면 더 쉬운 방법은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이거 어떻게 푸니 물어보든가,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한테 이거 어떻게 풀어요 라고 질문을 해서 그 풀이 방식을 이제 외워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답노트 활용 방식은 짜투리 시간, 학교 쉬는 시간에 틈틈이 보거나, 아니면 뭐 중간중간 일상생활을 하면서 짜투리 시간에 틈틈이 보면서 계속 노출을 시켜줘서 자연스럽게 그 내용, 그 핵심 내용이라든가 그 문제 자체가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속 말씀드리자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해본 학생과 안 해본 학생은 엄청난 차이가 당연히 이제 생길 거기 때문에, 공부를, 수학 성적을 잘 받고 싶은 학생이라면 반드시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